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4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1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경자년 정해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를 보기에 앞서서 제가 저번에 팔법 관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팔법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는 형충회합을 보고, 그 다음에 다 써드릴까요? 회합을 보고, 천간은 생극재화를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지라고 하는 이것이 팔법 관건이고, 사주 명리학을 볼 때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에 해당이 돼요.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재화를 주고받는 것이고요.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회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단 사주 원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주 원국에서도 천간끼리 생극재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회합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주가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대운의 천간과 사주 원국의 천간, 그 다음에 사주 원국의 지지하고 대운의 지지하고도 서로 간에 형충회합 내지는 생극재화를 같이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경우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는 뭐 수니까 수생목 해가지고 이제 을목이 월령 자체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가 있으면, 화라고 하는 것은 목의 생조를 받고, 또 화가 하는 일은 금을 극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은 극하느냐 내지는 아니면 극하느냐 합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간도 갑기합, 토, 그 다음에 을경합금, 정임합목, 병신합수, 무기합, 이러한 합을 하는 것이고요. 극도 하게 되죠. 그래서 천간은 생극재화를 위주로 보는 것이고, 지지는 형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묘형이라든가 아니면 축술미 삼형이라든가 축술형, 술미형, 이런 형들을 보게 되고, 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충이 되겠죠. 그래서 토충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 충미충을 말하는 거고, 수화충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충 하고 사회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금목충이라고 하죠. 금목충은 인신충하고, 그 다음에 인신충하고 묘유충이 이렇게 충이 있죠. 이거 정리를 한번 할까요? 토충이라고 하는 것은, 토충은 붕충이라고 하는데, 진술충과 그 다음에 미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목충이 있어요. 지지로 금목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금하고 목하고 충한다고 해서 지지는 인신충하고 그 다음에 금목충이 뭐가 있어요? 묘유충이 또 금목충이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목충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수하고 화하고 충하는 수화충이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화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해충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좌오충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신충이 되게 되면 내지는 묘유충이 하게 돼서 금목충이 되게 되면 어떤 것이 깨질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수화충이 됐을 때는 즉 사해충이 되거나 좌우충이 됐을 때는 어떤 것이 깨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목충이 되면 금이 깨질까요? 목이 깨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목충하게 되면 금이 목을 극하니까 목이 깨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수화충하게 되면 수극화하기 때문에 화가 수에 의해서 파극을 당하니까 화가 깨집니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목충, 즉 인신충, 사해충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목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신금이 더 깨질 수도 있고요. 묘유충에서도 묘목보다는 유금이 더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묘목과 인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사해상충이라든가 좌우상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화만 깨지고 오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해수도 깨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수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가 원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극화에서 수가 원래는 화를 극하는 것이지만 화가 너무 화가 왕하면 뭐예요? 이거는 독수오건이 된다 그래요. 오히려 화가 너무 많은데 물이 작게 되면 작은 물이 큰 불을 끌 수 없으면 물이 쪼그라져서 오히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5월 같은 4월 5월 같은 화가 왕한 계절에 화가 전반적으로 왕한데 수가 한 점 정도 있다. 지지로 뭐 5화 4화 5화가 있는데 지지로 자수 하나가 있다. 그러면 좌우충했을 때 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수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해충 좌우충이 마찬가지고요. 인신충 묘유충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금극목하잖아요. 금이 목을 극하죠. 금극목하죠. 그래서 목금이 아니라 극목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신충 사해충 하게 되면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알 때 목이 깨지고 금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월 같은 때, 인월에 인목, 묘목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신금 같은 거,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이것이 하나가 딱 있어서 인신상충이 되면 이거는 왕목을 금이 극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목왕금결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목이 너무 왕하면 금이 이질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큰 나무를 베어내려고 하면 도끼라든가 전기톱 같은 것도 그만큼 단단하고 예리한 그런 도끼라든가 그 기계톱이 있어야 되는데 조각도 같은 걸로 큰 나무를 베면 나무가 베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각도가 문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할 때 인신충, 묘유충 하게 되면 무조건 인목, 묘목이 깨진다. 내지는 사해충, 좌우충이 됐을 때 무조건 사화와 오화가 깨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사주 국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히려 인신충이 있는데 금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묘유충이 있는데 유금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사해충이 있는데 해수가 깨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좌우충 했을 때 자수가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인신창충하면 일방적으로 인목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금도 어느 정도 상해를 받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학교 다니는 태권도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내지는 프로 로드 FC 격투가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둘 붙여놓으면 누가 이겨요? 일반론적으로 격투가가 싸우면 이기겠죠. 하지만 둘이 붙여놓으면 그러면 전문 격투가는 한 대도 안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중학생들도 등치 크고 하면 웬만한 격투가 이상으로 싸움 잘하는 애들 많고요. 키도 크고 등치 좋은 애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학교 다닐 때 코 찔찔 흘리고 다니면서 의도 터지고 다녀가지고 웬만큼 등치 큰 애 보면은 괜히 이제 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할 때 그냥 다 제껴놓고 봐서 인신충, 묘유충 되면 무조건 금은 안 깨지고 목만 깨지냐? 그렇잖아요. 목은 좀 많이 깨지지만 금 또한 조금은 상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고요. 묘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주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 지금은 이제 금목충과 이렇게 수화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토충을 말해요. 토충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상충을 말하는 거고요. 충미충을 말하는 겁니다. 토충은 다른 것, 금목충이라든가 수화충과 달라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붕충이라고 해요. 붕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끼리 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붕충은 금목충하고 수화충하고 달리, 즉 인신사해충 내지는 묘유충 좌우충과 달리 진술충하고 충미충은 서로 충하면 진토가 깨지고 수토가 깨지고 내지는 축토가 깨지고 미토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진술충은 토가 오히려 약해진 것이라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충미충도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어느 하나가 반드시 상해를 보게 돼 있어요. 서로 같이 상해를 입지만은 이 토충은 붕충이기 때문에 진술충 내지는 충미충이 됐을 때는 얘네들은 토가 더
왕해진다. 축술 및 사명도 똑같이 보면 돼. 축술 및 사명이 있으면 어머 사명살이 있어가지고 전문용어로 가평 뭐 잣됐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겁먹지 마시고요. 축술 및 사명이 되면 토가 좀 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팔법 관건을 설명하면서 지지는 형충회합을 보고 그다음에 청하는 생극 재화를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지주로 요 충을 볼 때는 요와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팔법 관건 지지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지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볼 것이 조금 더 이론적인 것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충을 배울 때 물론 처음에 인신충, 묘유충, 사회충, 좌우충, 진술충, 충미충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요 충을 갖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신데, 뭐 다른 데서 알려주면 고마운 것이고, 못 알려주면 이런 걸 모르고 사주를 보게 되면 매우 사주를 해석 분석하기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오늘 제가 설명을 해봤고요.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해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간목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게 되면, 간목은 목이지만 이것은 음양으로 구분할 때 양이 되는 목이라고 해서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비되는 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얘는 양에 대비되는 개념 을이 아니죠. 음이 되는 그런 나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은 크고 높고 굵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음은 크지도 않죠. 굵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연약하죠. 그래서 양목 같은 그런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라고 해서 소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은행나무 같은 그런 아름드리 큰 나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우리가 피우는 뭐 장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개나리라든가 철쭉이라든가 내지는 양류목 같은 느티나무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넝쿨 식물 같은 거 있어요. 칡넝쿨, 호박넝쿨, 담쟁이 넝쿨, 박넝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대립목이기 때문에 향천성을 가지고 있다. 하늘을 향해서 곳곳하게 휘지 않고 꼿꼿하게 자라는 그런 성질이죠. 나무는 특히 큰 나무 같은 경우는 휘게 되면 용도가 떨어지죠. 그걸 배다가 뭘 써야 되는데 나무가 이리저리 막 휘어있고 지멋대로 가지가 뻗어져 나가 있으면 그런 나무는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지가 옆으로 푹 퍼져 버리면 나무가 위로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면서 옆으로 푹 퍼지게 되죠. 그런 나무는 용도가 없고요. 옛날에 대들보라든가 기둥으로 쓰려고 하는 나무들은 키울 때 장가지들을 옆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크게 위로 자랄 수 있도록 장가지들을 이렇게 쳐주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 경금으로서 간목을 가지치기를 해주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다 자란 성목은 간목을 베어서, 즉 작벌을 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간목에 대한 용도가 되겠고요.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이고요. 회초입니다.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굵직굵직하다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하다. 여러분 장미꽃 같은 경우 베어다가 그걸 가지고 뭐 대들보르게 쓰겠습니까? 아니면 뭐 기둥으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난초를 꺾어다가 뭘 쓰겠냐고요. 그렇죠? 을목이라고 하는 용도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을목을 베어다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죠. 성격 자체가 간목의 성격과 을목의 성격은 그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으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의 어떤 용도로 봐서, 화를 봐서 꽃을 피우는 용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초에 비유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 특히 간목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경금을 써서 간목을 갖다가 가지치기를 하든 밑둥을 베어내서 동장지목을 쓰든 이런 칠살 경금을 쓰게 되면 간목으로서 용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화초가 동양나는 좀 작지만 서양나는 좀 이렇게 좀 크죠. 키도 우리 사람 허리춤까지 오고 나름대로 꽃도 막 주먹씩만 하고 큽니다. 근데 그거 다 컸다고 해서 우리가 베어다가 동양지목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거 베는 사람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걸 베어다가 머리에 꽂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런 나무들은 그런 화초 꽃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국가에서 관할 구청이라든가 군청 같은 데서 이제 길거리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작은 공원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데, 거기다 꽃도 이렇게 심어 놓고 하게 되면 이제 구청 담당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귀신같이 꽃을 잘 피우게 만들 거.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직업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화초를 키우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화초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 사람 손에 가면 내가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를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나무 같은 거는 잘 키우지 못하죠. 하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제가 화초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지목의 용도가 아니라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만 잘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수로서 배합을 사시사철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병화가 없을 때는 부득이 정화도 쓸 수가 있겠고, 개수가 없을 때는 부득이 임수도 쓸 수 있지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에 비해서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은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뜨거울 때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로 개수에 초점을 맞춰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수가 왕한 계절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병화를 위주로 배합을 맞추는 것이고, 인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경우에는 모광절 내지는 금왕절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수화를 적절하게 모질하지 않게 서로 균형되게 배합시켜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관건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을목 봤을 때 얘는 꽃을 피우는 용도의 그런 목화 통면 용도가 있으니까 어느 월을 막론하고 꽃을 잘 피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가. 여름에는 물을 잘 주면 되는 거고요.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원령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월에 대해서 또 알아보죠. 을목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해월은 일단 계절의 월지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해월은 해자 축은 모두 북방이 되면서 계절은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월은 초동이 되는 것이고요. 초동 내지는 맹동이 되는 것이고, 맹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월은 중동이라고 표현하고요. 가운데 끼어들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중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월은 늦 겨울이죠. 그래서 개동이라든가 모동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동이나 모동이나 같은 뜻이죠. 쉬운 말로 다 해자축은 전부 다 계절이 어떻다? 그렇죠. 겨울이다. 겨울은 여러분들 어떻다? 엄동설한이다. 매우 춥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해자축월의 겨울에는 반드시 어느 일간이 됐든 화가 없는 사주는 빈한한 내지는 빈천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는 한 점 정도 무조건 있어야지 을목이 얼어 죽지 않겠죠. 또 한 가지,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왕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이 신월에 장생이 되고요. 6월이면 목욕지가 되고, 술월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관대가 되고, 지금 해월에 이르게 되면 바로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임관지. 그 다음에 자월이 되게 되면 수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할 때가 해월과
자월이 가장 왕합니다. 수가 해월과 자월에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물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월과 자월의 계절은 겨울이기 때문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온이 차갑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을목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입니다. 인성. 수는 생하죠. 목을 생합니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수를 본다라는 것은 월지에서 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서 나를 생조해주는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 해월의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아니라 얼음이죠. 얼음. 얼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 화가 없어서 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어있는 물이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얼어있는 얼음은 목을 오히려 얼어 죽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반드시 화가 있어서 물을 녹이고 기후를 기후를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물도 얼고 나무의 뿌리도 나무의 근간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다. 또 을목 자체가 화를 보게 되면 이것 자체를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화를 을목이라든가 특히 을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것이 화를 보게 되면 마치 꽃을 피운 그런 형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을목 입장에서 상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이 좋고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이 좋고 머리가 두뇌전이 빠르고요. 사람 자체 성향 자체가 을목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자체가 굉장히 예리하고 좀 총명한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을목은 해월에 태어나서 수가 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을목 자체는 신약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해월의 을목, 해월의 간목은 원령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또 원령에서 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해월의 병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병화 자체는 약하죠. 그래서 병화가 해월에 있어서 조후, 즉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병화가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에 의해서 뿌리를 튼튼히 내려 주어야지만 병화가 힘을 얻어서 조우해 줄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해월에 사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 안 되겠죠. 그러면 사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사시를 보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일사일주가 되면 사해상충이 되니까 이건 좋지 않을 거고 뭐 지지로 오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인목을 보는 것도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화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을목이 동사하느냐 얼어 죽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무조건 눈을 씻고 뭐부터 찾아봐야 된다? 네, 화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거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명시,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일간은 을목이고요. 음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맨날 똑같이 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별것 아닌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냥 딱 봤을 때 무조건 머릿속에서 연상돼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것을 여러분들 쉽다고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을 할 때 엑셀을 밟으면 나가는 거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운전할 때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것을 잘못 알아서 엑셀을 밟으면 쓰는 거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는 거다라고 잘못 생각해 보세요. 사고 납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잘못해 가지고 특히 이제 이게 운전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엑셀 밟다가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애기가 튀어나오거나 갑작스럽게 댕댕이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갑자기 깜짝 놀라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잘못해서 엑셀을 밟아서 사고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 배울 때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목인지 양목인지 이거 나중에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런 거를 헷갈려 버리면 진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엑셀 밟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사주를 볼 때는 격을 놓고 볼 때
국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맨날 써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간과 원령을 놓고 대별 월지를 놓고 격을 잡는데, 이게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정이냐 편이냐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수는 원래는 본체는 음이지만 쓰는 건 양으로 쓴다 그랬죠. 얘는 그래서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인데, 수생목하니까 을목 입장에서 월지에서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거 봤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글자인데, 일간은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는 양이 되는 것인가, 음대 양, 양대 음이 되는 것인가, 이거는 정자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목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얘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격을 잡을 때 이거는 정인 격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격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격은 일간과 월지를 가지고 놓고 보는 것이고요. 기타 이제 잡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진짜 뭐 어디 그 족보에도 없는 이런 이상한 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내쳐 두시고요. 십정격만 잘 알아. 또 십정격 여러분 다 아시죠? 정광, 한번 그냥 빨리 읊어볼게요. 정광격, 편광격은 다른 말로 칠살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정인격, 편인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신격, 상광격, 그 다음에 정제격, 편제격, 그 다음에 비견겁제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견겁제격이 아니고요. 양인격, 그 다음에 걸록격, 이렇게 표현해서 10개의 정격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격에서 거의 80%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십정격만 알아도, 십정격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은 격국 100%에서 70에서 80%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를 내쳐두고 전환격 어렵잖아요. 어저께인가 제가 전환격 말씀을 개수 해설할 때 전환격 말씀드렸죠. 그 전환격 안에는 5가지 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목으로 전환이 되면은 곡지격, 화로 전환이 되면은 염상격, 토로 전환이 되면 가세격, 금으로 전환이 되면 종영격 내지는 백호격, 그 다음에 수로 전환이 되면 윤하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전환격이고, 종격이 따로 있죠. 종격은 4가지가 있습니다. 관살로 종하면 종살격, 인성으로 종하면 종인격 내지는 종왕격, 식상으로 종하면 종악격, 재성으로 종하면 종재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말고 또 격이 뭐가 있냐면 합화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합화격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갑기 합화 토격, 을경 합화 금격, 병신 합화 수격, 정임 합화 목격, 무게 합화 화격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격들도 여러분들 사주에서 볼 때 그렇게 자주 보는 격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격할 때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저히 나는 이 많은 격들을 다 못 알아먹겠다면 그냥 다 내싸두고요. 십정격만 하셔도 저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 근데 또 여기 말고 말했던 내격 10가지 십정격 말고, 그 다음에 전환격 말고, 종격 말고, 합화격 말고, 기타 제격이라는 잡격, 족보에도 없는 격들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모르셔도 과감하게 내쳐두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십정격에 충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인격이죠.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원령 자체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간목이 해월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죠. 모왕자상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왕하고 일간도 세력이 있다. 여기 해수는 을목 입장에서 어머니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도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의 개념은 모왕자쇠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머니는 왕한데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왕자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요것이 모왕자상인데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건 모왕자쇠로 변할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이 바로 모왕자상이라고 볼 수 있었던 명식이 모왕자쇠로 바뀌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면 알겠죠.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월에 엄동설 안에 해수만 있어도 괜찮았을 텐데 자수가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한습은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목 같은 경우 왕했을 때 경금을 쓸 수 있지만, 을목은 왕하다 하더라도 경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렇게 하면
두 눈에 도끼 눈을 하면서 저를 지긋하게 째려보시면서 어떻게 경금이 정관인데요. 정관을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을목은 경금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들 을목이 경금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난초를 겁나게 이쁘게 잘 키워놨는데 우리 손자가 가위 들고 거기서 가위춤을 춘다 내지는 칼을 들고 칼춤을 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목이 경금을 써야 될까요? 써야 될까요? 는 여러분은 한테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경금이 정관이냐 편관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을목은 금을 잘못 보게 되면 을목의 뿌리가 상하고 을목의 줄기가 상하고 꽃을 금방 폈는데 손자가 가위로 꽃을 댕공 잘라버린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의 기운이 수에 많이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목을 극하는 힘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나 위협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은 아니죠. 지지에 뿌리가 없으니까 정화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 정화가 지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우하는 공력은 거의 1%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냐면 라이트 불을 딱 켜서 불이 딱 펴야지 뭐 이제 몽기라도 생기는데 라이트 불을 딱 켰는데 불꽃만 탁 튀고 가스가 없어가지고 불이 안 지핀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뭐 뿌리 없는 정화가 그저 불꽃이라도 튀었으면 다행인 거죠. 그죠? 불꽃도 뭐 부싯돌 다 털어져 나가면 불꽃도 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담배 피시는 분들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전방도 없고 담배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라도 잘 한번 이렇게 해서 펴봐야겠다. 이게 돛대는 우리 할아버지도 안 준다라고 하는 이 담배 흡연가들의 아주 절절한 사연이 묻어 있죠. 돛대는 누구도 안 준다? 우리 할아버지도 주지 않는 것이 돛대입니다. 근데 그 성냥을 봤더니 하나야. 근데 딱 켰는데 바람이 불어서 성냥불이 꺼졌어요. 이 겨울에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 찢어져. 그렇죠? 그런 경험 저만 했나요? 저는 그래도 담배를 지금은 끊어서 담배를 피진 않지만 그런 경우 정말 짜증이 납니다. 가져가다 담배 가져가다 또 넘어져서 담배 끊어지면 눈물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이 정화를 제가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불을 딱 펴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꺼진 거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조우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지지에 이제 인목이라든가 사화 등이 있으면 좀 좋겠지만 지금 상황 그런 넉넉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가 있습니다. 제가 사주를 볼 때는 뭘 본다 그랬어요? 지지는 형충회합을 놓고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사주를 볼 때는 글자 한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해월에 자수 축토를 봐서 해자축 북방 해자축 방합을 완전히 형성했으니까 이건 아까 말했던 모왕자상이었던 것이 지지로 수국을 형성함으로 해서 모왕자세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정화도 약한 중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물만 많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는 뭘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되고 선생님 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여기다 또 선생님 금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면 그렇죠. 좀 마음이 아프죠 제가. 근데 여기다 대고 선생님 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쫙 깔면서 저한테 답을 주시면 제가 감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간은 을목이고요.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빨리 말할게 아까 했던 거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음목이 양수를 받습니다. 격은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해월은 춥습니다. 엄동설환이고요. 해월은 초동이기 때문에 초겨울이기 때문에 초겨울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굉장히 춥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연지의 자수를 봤다 수왕절에 자수가 하나 생겼다라고 하면은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추워진다라고 보게 되는데 일지에도 축토가 있어서 해자축 완전한 방합을 형성했습니다. 원래 을목이 해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머니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모왕자상한 그러한 사주가 될 터인데 이렇게 연지의 자수, 일지의 축토,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모왕자쇠로
변하게 되죠. 모왕자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어머니가 왕한 거죠. 어머니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화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생시에서만큼은 화가 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시지에서 화를 볼 수 있는 것, 병자시, 정축시, 무인시도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신사, 이모, 그 다음에 병술정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 없는 생시가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 병자시, 정축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예시는 정화가 천간에 있긴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시는 얻는 것이 아니죠. 얻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병자시라든가 병술시도, 예를 들면 병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해자축 방합이 형성이 돼서 수가 왕한 중에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보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지는데, 정화가 됐던 병화가 됐던 지지죠.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건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지 그나마 병화가 좀 살아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병자시보다는 병술시는 좀 나을 것 같아요. 병술시. 선생님, 이거 축술형 아닙니까? 축술형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이거 토충할 때 진술중, 충미중, 축술미 사명, 축술형, 술미형 이렇게 나오면 이건 토끼리 충하고 토끼리 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너무 겁먹지 말고 토가 좀 많아진다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병자시에 비해서 병술시가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술에 조금이라도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수기가 많은 중에 건토, 마른 땅이 있으면 술을 갖다가 약간 토국수 절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병술시가 겁나게 좋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병인시가 됐다라고 하면 그게 나온 것이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갑신시, 을류시, 정예시, 정축시에 비하면 병술시가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축시에 비하면 그래도 병자시가 좀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자시 선생님 뿌리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국에서 모든 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불씨는 갖고 있대. 대운에서 그거를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불씨조차 없으면은 사주 원국 자체가 매우 한습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불씨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는 을목이 해수에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인에 뿌리를 두고, 중요한 거는 인중병화가 있어서 인중병화로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기묘시는 통과, 경진시에서 경금 투출하게 되면 좋지 않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사화를 받기 때문에 정화가 예를 들면 사에 통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살아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 정화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저는 사중병화가 더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금이 있어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해월의 신금은 약하다 하더라도 신금이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고, 사중경금 있죠. 신금이 사중경금에 뿌리를 두면 을목 정도는 능히 제할 수 있는 공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간의 정화가 이렇게 사에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극하려고 하는 것을 정화가 이렇게 막아줄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정화가 옆에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우에 따라서 개수라든가 임수가 운에서 봤을 때 정화는 없어진다. 그때는 신금이 을목을 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신을유시 당연히 천간으로 갑을목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신금 유금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좋은 생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팔법 관건 설명하면서 충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충의 이론 말고 조금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알고 계신 분들은 뭐냐면 사주를 볼 때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내가 응용력이 있느냐를 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분들은 꼭 빨간 펜으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사주를 볼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